이렇게 이제 인지나 선입견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 반응을 하게 되고, 이 반응은 이러한 상황을, 이러한 세 가지의 이제 작용을 통해서 선호를 하든가 수용을 하든가 거절을 하든가 이렇게 되죠. 요건 또 다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좋았으면 좋았다고 기억을 하게 되고 나쁘면 나쁘다고 기억을 하게 되고 다시 또 인지가 되는 거죠. 만약에 이때 반응이 기억은 좋았는데 나쁜 쪽으로 갔다, 그럼 다시 선입견은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. 이 과정을 거쳐서 고객 경험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. 근데 이제 이 고객 경험은 지금 말한 건 이제 의식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건데요. 이게 사실 무의식이나 감성, 감각적으로도 다 기억이 돼요.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. 요게 경험 관리 넓이. 그러니까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전체가 다 관리 대상인 거예요. 하다못해 그냥 광고판 하나 놓는 것도 이걸 생각을 해서 놔야 되는 거예요. 지나가다가 고객이 이 광고판을 봤을 때 과연 좋은 인식일까? 좋은 기억을 가질까?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광고판 같은 경우도 막 놨는데 관리를 안 하면은 막 이렇게 막 썩고 그럴 거 아니에요. 막 녹도 쓸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죠. 이거를 잘 하는 게 이제 경험 관리 넓이를 잘 관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무의식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하면은 경험 관리 깊이가 되게 넓게 하는 거죠. 예. 이 부분은 전에 강의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추가해서 새로 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고객 경험을 짜야겠죠. 자,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단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예, 여기서 제가 저번 강의에서 기능적 단서에 대해서 좀 잘못 설명했는데요.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제품의 성능 같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붓을 샀다. 그럼 붓이 잘 돼야겠죠. 뭐 안 빠지고 색깔 이렇게 찍었으면은 그 색깔 잘 나오고, 물감도 샀으면은 굳지 않게 잘 나오고 색깔 진짜 선명하게 잘 나오고, 이러면은 기능적 단서가 이제 되게 좋은 거죠. 기능이 뛰어나잖아요. 상품에. 그리고 인적 단서는 사람들, 종업원들이 가서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준다든가, 아니면은 그 상담을 되게 잘 해준다든가,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 인적 단서가 되게 좋은 거겠죠. 그리고 이제 물리적 단서는 이제 물리적인 경험, 아까 뭐 환경이 되게 좋다든가 이런 것들이요. 꽃향기나 이런 것도 물리적 단서가 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. 이건 제품에 관한 거고, 이거는 실질적인 고객이 경험하는 고객 경험 관점인 거고. 그래서 이 뒤에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고객 경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요런 거는 이제 단서를 주는 요인이 꽃이라 할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요런 경험을 갖겠죠.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능적, 인적, 물리적 단서를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아까는 이제 이 얘기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기능적, 인적, 물리적 단서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나중에 고객 경험을 관리할 때 이제 설계하고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, 이 이성적이고 좀 의식적인 것보다는 무의식적인 거랑 감성적인 차원의 자극이 되게 중요해요. 의식적인 것은 사람이 되게 금방 잃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참 본능적으로 다시 또 그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그 실제 제품 구매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게 제일 크거든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고객 그 경험을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로 논의하게 되겠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럼 이러한 고객 경험을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. 그렇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,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하면 좋은가. 그거는 이제 책에서 이제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말을 해요. 그래서 각 단계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1단계 이제 경험 평가인데요. 이제 먼저 이제 우리 기업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? 우리 기업이 얼마나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?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기업의 내부 역량을 평가.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목표는 있겠죠.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되게 좋은 고객 경험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럼 우리 기업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,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,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오피스 디포라는 상표 보이시죠? 이게 되게 유명한 문구류 상표예요. 되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데요. 이 회사가 문구류를 파니까는 당연히 문구류의 성능이 되게 좋기를 바라겠죠? 네, 그렇죠? 근데 그럼 우리 물건을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볼펜이라든가 연필의 성능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걸 막 개량했는데,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어떤 기능을 원할까 이런 부분을 봤었는데,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능적 단서만 강조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. 기업이 경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, 즉 기업의 내부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이 되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만 잘 되면은 고객도 되게 좋은 경험을 갖고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, 이제 그게 되게 위험하죠. 이 회사는 그래서 처음에 자기네 펜이 되게 좋기를 바라고 그 기능적 단서만 집중을 했는데, 나중에 이 책 쓰신 분이 상담을 해주셨죠. 그러지 마라. 네? 그러지 말고 한번 배열이나 이런 것까지 다 봐라. 진열되고 이런 것까지 봐라.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셨죠. 그러면 이제 딱 고객이 들어갔을 때 뭔가 좀 깨끗하고 진열장이 자기가 찾고 싶은데 딱 배치가 됐으면 되게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, 오피스 디포에서. 그래서 일단 매장을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고, 들어가서 이제 연필이면 연필, 펜이면 펜, 노트면 노트를 구분을 딱 해놓고, 들어가서 펜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노트를 구매가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잘 배치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그 높낮이도 애들용 문구는 아래 칸에다 놓고, 어른들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윗칸에 놓고, 그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든 거예요. 근데 그런 거는 기업이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.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구나 알았잖아요. 그러면은 실행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기업이 자기네가 그런 부분들을 못한다는 거, 진열하고,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경우에 깨끗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 못한다는 걸 알고,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, 그렇게 이제 평가했죠.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. 비용이 크게 드는 일은 아니니까요. 그래서 되게 이 회사가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2단계는 경험 심사인데, 이거는 이제 고객으로부터의 경험 평가예요. 아까는 이제 기업 자신이 고객한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가를 봤다고 하면은, 이거는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원하는가,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,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. 이거는 일단은 좀 다양한 시점을 살펴봐야 돼요. 이게 지금 4개가 다 같은 거를 가리키죠. 다 탱크잖아요. 근데 모양이 다 틀리죠. 4개가 다 틀리죠. 이것도 이거랑 이거랑 틀리고, 얘랑 얘도 틀리고, 다 틀리잖아요.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잖아요. 하나의 탱크잖아요. 그렇죠? 탱크를 여러 측면에서 본 거잖아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지 고객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고, 평가할 수 있습니다.